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 인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검사하면 15명가량 확진 판정이 나올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제주 하루 확진자가 500명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도 대통령 선거는 종착역을 향해 더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큰 변수 속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바라보는 제주의 민심이 어떤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희 도의원과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부나 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고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혼자 알아서 검사도 치료도 하는 이런 재택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방역에서 손을 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손을 떼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과도한 평가라고 보고요. 워낙 이제 2, 3년 동안 너무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가장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증하고 있는 모든 확진자를 지금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택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서 먹는 치료제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정문화 제주자치도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처해 있고요. 이제 정부도 이제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또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그야말로 폭증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반 의료 시설 가지고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제 비대면 치료라든가 또 일반 병의원까지 가동을 해서 지금 이제 진료를 통해서 재택 치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는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재택 치료냐, 재택에 방치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자가 격리를 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 그 앱을 좀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한 지금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QR 코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경하겠다는 어떤 그 입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개인 스스로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주에서 재택 치료자가 2,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의료 인력, 행정 인력이 과부하 상태라서 이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제주도가 지금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너무 정부 방침에만 따라서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주도에다가 어떤 특별하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방역 당국의 중심이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제주도정의 의무입니다. 그건 책무이고요. 다만 이제 제주도가 처한 상황이래 관광객이 이제 다수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가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주에 맞는 그 제주형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료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는 게 전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악한 형편에 맞춘 어떤 그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시설 인력 지원을 새로 염두에 두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제주형 방역 시스템도 말씀하셨는데 강성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역은 어찌됐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내에 워낙 그 이동자가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분들의 동선을 다 따라가면서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들이 도저히 이제 행정 인력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모든 분들이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시대이고 이제는 이상 증상이 있거나 확진 판정이 받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에서 격리해가지고 치료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좀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기존에 백신 중심으로만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고 빨리 시급하게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은 빨리 이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제주지사가 있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좀 더 강력한 예를 들면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어떤 차단하는 방법을
해서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 충분히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뭐 가지고 뭐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있고 지금 뭐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추세로 보면 또 연장이 되겠죠. 계속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지금의 형태의 어떤 그 뭐 영업 제한 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고 특히나 그 3차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접종률을 높이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최근에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별히 더 그 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더 이상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일상에 사라지는 불편에다가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역구 다니시면서 느껴지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계였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희망을 잃고 이제 좌절하는 단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좀 위기 상황까지 좀 치닫고 있는데 지역구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에 대한 상당한 그 불만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QR 코드를 왜 식당이나 카페 등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찍어야 되느냐? 영업주도 불만이고 손님도 불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강성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 시점에 와 있는 거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에 맞는 방역 지침 기준이 새로이 개선이 돼서 변경이 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대선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양 후보 진영들 간에 이 자영업자들 간의 어떤 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어떤 그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아마 이 지침이 과감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분들 어떤 어려움 호소하십니까? 저희도 정말로 한숨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너무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계 상황이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감내해왔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예산을 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 않고요. 이번에 지금 그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 중심으로 한 1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한 20억 정도 그리고 치료센터에 8억 이걸로는 지금의 폭증하고 있는 환자라든지 확진자 대응하기엔 턱없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지금의 예산에 뭐 두세 배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행정에서 지금 예산 추계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대응 예산?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미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될 것은 예상은 했었지만 폭증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본 예산 자체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예산이 배정이 됐던 거고요. 우리 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으로 약 아까 말씀드린 이 114 가지고는 이거는 예방접종 예산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재택치료 관련 예산이 지금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자금으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도에서 이제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오미크론 변이 전파에 따라서는 이제 폭증 단계에서 대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됐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이 필요한 상황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예산 20억은 지금 현재 2,000명 수준인데 계속 늘어나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제대로 못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가 대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저희 이재명 후보니까 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 방역 당국에도 호소하고 있고 중앙부처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그 증상을 보면 과거에 이제 폭증했었던 그때의 델타하고도. 상황하고 굉장히 예. 다르고 위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 지금까지의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더 민간인들한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방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예. 정말 이러다가는 민생에 정말 파탄과 뭐 최악의 상황으로 달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걸 현장에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3차 이제 접종 유인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를 보이겠다고 제가 주장을 하셨는데 예.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선거 시점 막판 시점에 이제 다가오면서 이런 예. 공약을 남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여기 표심 잡기에 좀 불과한 게 아니냐, 좀 더 과감한 어떤 그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 코앞이라서 뭐 지역구 유권자들을 두 분께서도 만나러 다니실 텐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2년이 넘게 지금 뭐 웬만하면은 뭐 대중이 모이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취소시켜 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뭐 그동안에는 뭐 간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몇 달에 한 번씩 간격으로 와가지고 기본적인 검사들도 해주는 예.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하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좀 사는데 재미가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저희는 송구스럽죠. 저희가 그렇게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좀 만나고 계십니까?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 우리 도의원들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뭐 행사장 찾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오히려 예전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얼굴 안 보인다, 활동이 뜸하다 예. 이런 지적을 오히려 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뭐 행사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전에 잘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 제주도정의 방역 지침,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뭐 경조사 참석 금지 등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어떤 의무 예. 기준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활동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이제 대면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정말 괜한 오해를 받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불편한 지시인데 사실 현역 의원들은 자주 돌아다니고 자주 보이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또 예. 그것이 또 지역 국민에 비춰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의원 한 분이 확진되면은 의회 의정도 마비되고 이게 또 그렇죠. 행정까지 마비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더 네. 움직이시는데 신중할 것 저희가 더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서요. 예. 뭐 제사, 명절 뭐 이런 가족 간의 예. 뭐 그런 모임도 굉장히 어려워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경영 의원님 말한 것처럼 자꾸 오해를 받고 있고요. 뭔가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비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대선 판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에 제주 지역의 몇몇 언론사들이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제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 안 드리면 1월 25, 26일 날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다소 뒤진 것으로 나타났죠. 그때는 예. 30%를 못 넘었습니다. 29.1%였는데 2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예. 우리 윤석열 후보는 32%까지 3% 정도의 예.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지지율, 우리 제주 지지율 얘기하지만 전국 지지율 2월 7일자 기준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뭐 44.6%, 그래서 예. 43%, 41%, 그러니까 40%대까지 지지율이 이제 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방송사에서도 40%대까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민들의 요구가 예. 반영된 어떤 그것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황성희 의원께서는 제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금 앞서게 나온 예. 건 뭐 그거는 이제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뭐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선 때 보여줬던 어떤 당의 지지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불리하게 나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여론조사라든지 조사하는 기관마다 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워낙 다 예.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팽팽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특별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좌절과 그리고 그 좌절을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로 예. 이제 표출되는 그런 민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뭐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예.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우려스러운 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4일에 JIBS하고 재민일보, 한라일보 3사가 공동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때 되면은 뭐 대선이 가까워서 좀 더 구체적인 지지 판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도. 네. 예. 자,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그래도 뭐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대선 판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던지요? 뭐 많이 만나진 못했고요. 예. 정말로 저희 가족 안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입장 차이를 좀 좁히는 거에 약간의 감정의 어떤 좀 그 갈등들이 생길까봐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컸고요. 또 제가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예. 저 앞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에도 좀 어려움들을 느끼신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제 받은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진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짜뉴스에 많이 흔들리시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진실된 정보로 이렇게 그렇게 사실 정보로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참 언론의 기능이 갈수록 정말로 중요해지구나.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좀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런 고민도 좀 예. 들더라고요. 만나보신 유권자들 뭐 어떠시던가요? 예, 뭐 저도 뭐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뭐 이제 몇몇 분들이 만나서 들어보면 기본 정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열망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까지 겪어온 그 현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 이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자유민주주의 수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좀 상승세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한 추세가 여기 갇혀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이 예. 계속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후보에 대한 평가
덕분에 그리고 뭐 처음부터 프레임이 짜져 있었던 뭐 욕설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대장동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걷어낼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저희가 보여지는 정보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욕설 문제도 실질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를 무리하게 얘기하다가 맞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는 예. 사건으로 번지면서 어쩔 수 없이 후보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측면도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분들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그래도 그냥 됐다 뭐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차단되는 그런 예.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지 좀 더 진정성 있게 후보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후보가 제시하는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슴에 와닿게 할 건지가 여전히 저희한테는 숙제입니다. 프레임에 갇혀서 후보의 능력이나 어떤 비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네. 예.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뭐 소폭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반 대세론에 비하면은 좀 정체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뭐 대세론에는 항상 이제 예. 바람이 따르긴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바람, 가짜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예.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제 비전과 이제 정책을 제시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현, 예. 또 든든한 이미지,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그 당당한 이제 외교관, 안보관 제시,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와의 중간에 좀 갈등이 있었지만 예. 이준석 후보를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는 그런 점, 그런 점으로서 이제 또 긍정적 이미지가 많이 부각돼 있고요. 뭐 TV 토론에도 뭐 이재명 후보가 월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또 윤석열 후보도 TV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긍정적 이미지로 예. 부각되면서 흔들림 없이 예. 대세로는 가고 있고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가속포대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보는 거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에 제주를 네. 방문했습니다. 뭐 제주 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제주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뭐 논평도 예. 냈지만 예.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이고 새로울 게 별로 없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민이 너무 제주에 대한 고민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제2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항만 건설이 우선이 아니고요. 제주에 지금 그 환경이 굉장히 환경 수용력의 어떤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예. 상황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것이 이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예. 재정적인 걸 마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었다. 특별히 또 하나는 저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하는 예. 것이 원도정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선도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뭐 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은 그 원자력 문제만 얘기가 되면 또 뭐 탈원전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기업들은 어렵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예.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감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너무 섣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의 뭐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그 책무라든지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탄소 국경세가 생길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전혀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주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경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오히려 제주에 대한 예. 고민을 더 많이 하셨다. 예. 뭐 상반되는 순서별로 이제 우선 예. 공약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예. 제주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개선,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 그리고 또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도 나오시고요. 예. 또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의 중요성 때문에 문체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제주 관광청을 신설해서 이제 관광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또 그리고 제2공항 신항만건설 이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리고 6차 산업을 고도화하겠다. 또 우리 해녀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세계지질공원, 그러니까 제주에 세계지질공원 센터를 구축을 해서 또 세계 우리 제주를 더 알리겠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제주에 없는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을 하고 또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감염병 종합병원 설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4.3 관련 법률제도 예산 등에서 다방면의 어떤 자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하고 특히 이제 가족관계가 많이 문제되는데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게 이게 보상이 완료되기 시작하면 웃는 상속인이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로 해서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4.3 평화공원에 이제 참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또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넋을 기리고 또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도리다. 그래서 4.3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또 강정해군기지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해서 안보력을 높이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제주 왔다 간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선거 판세에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뭐 아까 여론조사도 저는 뭐 현장에서 다 뭐 사삼평화공원, 강정해군부터 뭐 필승계에 대해 이렇게 봤지만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그 의지가 정권교체된 열망의 의지가 상당히 표출되고 있고요. 또 지금 상승세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 상승세로 나타나고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제주도에서도 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보수 중도를 같이 뛰어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4.3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리고 또 윤 후보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보는 거와 달리 상당히 소탈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본부장에 또 우리 원희룡 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을 잘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의 문제에 대해서 제주를 가장 이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런 제주도 정책을 또 하고 있고 저 또한 또 이제 정책본부 정책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런 이 정책들이 잘 녹아져서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환경기금 제도에 대해서 관광객 한 명씩 부여하는 인두세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앞서서 지금 앞서 말한 뭐 4.3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라든지 상급병원이라든지 감염병 설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라든지 이거는 이미 제주에서 수없이 요구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신항만 건설은 이미 고시까지 돼서 계획에 이미 국가계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정말로 새로운 건 관광청인데 관광청의 역할을 제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까 쓰레기 없는 섬 말씀 잘하셨는데 쓰레기 없는 섬 우리 정말로 2016년부터 하수 문제 시작됐고요. 폐기물 문제 외국에 수출까지 해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당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그리고 하수 문제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지방 재정으로 그걸 충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서 있었던 거고 그거에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해서 2018년에 그래서 환경보전 기여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뭐 관광객들한테 받자라고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렌트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과해서 일일 얼마씩 그렇게 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을 인두세 형태로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인 행위자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 뭐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의 재정 자립을 어떻게 하면 높일 예. 것이냐라고 하면서 논의가 됐고요. 벌써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전이 안 됐었던 건 뭐냐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입도세의 예.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가 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유동인구가 예. 1년에 뭐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거나 체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의 실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부과금 형태로라도 예.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다시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원지사가 우리가 6년 정도, 7년 예. 정도, 7년 정도 민선 6기 7기를 제주 도정을 맡아서 정말로 씨름한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고민한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뭐 30년 아니면 뭐 10년 가까이 이 예. 논의됐던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예.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그건 무슨 뭐 지금 예. 뭐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다뤄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검사다운 발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환경보조금 인두세의 형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용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대할 것 같은데. 새로운 공약이 예.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의 제주 공약은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건 이제 안 됐잖아요. 예. 안 된 것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제주에 안 돼왔던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으로 예.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환경기여금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인두세 행세고 사람마다 부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환경기여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 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유발 책임을 귀속하는 사람,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혹시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고요. 또 그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 검토 단계에서 예.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원희룡 지사가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환경기여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예. 제주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지사하고 논의하면서 또 제주도정 또 제주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를 왔다 갔으면 같이 공약 얘기할 텐데 13일에 일단 올 예정입니다. 네. 제주 와서 표심 공약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예. 지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주에 예. 와서 제주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주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해결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치유, 청정 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분권의 선도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를.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탄소 없는 제주, 탄소 중립의 제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과도한 생산으로 예. 지금 이게 남아돌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출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쌓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지금의 어떤 중앙 중심의 어떤 전력 그 체계로는 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을 해서 예. 손 배선망 인프라를 정말로 혁신적으로 좀 구축을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보자. 예. 제주에서 먼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특히나 지금 그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환경자원 총량제를 저희 제주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해 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예. 환경보전기여금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시급하게 찾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제주도에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농축축 경제 산업, 그러니까 농축축 산업과 관련한 경쟁력을 제주에서 먼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 그런 부분들을 제주의 어떤 해양의 어떤 물류 산업들을 이렇게 좀 예. 더 개선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 기자를 가지고 예. 이 공약을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3일에 경기도에서 처음 언급했던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건설 네. 구상이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선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완전 중단이 아니라 추후 논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 해저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한 번 예. 했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2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제2공항 추진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논의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교통운수 측면에서는 좀 편익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의 섬이라는 정체성, 제주의 문화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호남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제가 중국하고 라오스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제 라오스의 국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국에서 고속철로를 중국에서 이제 바로 라오스에 다 건설해 줍니다. 예. 그러면 결국으로 라오스가 지금 지나고 나보니까 모든 경제 예속권이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 표심 획득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약을 남발해서 또 오히려 이게 지금 최근에 발생한 제주 지진, 그다음에 해저 환경 훼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공약에서 제외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오히려 또 칭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강상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것도 이 후보의 굉장히 그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환태평양 시대에서 우리의 동북아 전략에서 제주를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라고 하는 국가 과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주가 굉장히 물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지금의 이 섬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정적인 지원 외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님이랑 토론하면서 알리백을 윤석열 후보님이 알았느냐 몰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지만 지금 전 세계에는 어쨌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모든 경제 시스템도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 거가 있고 그 항공산업은요. 탄소 배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탄소 배출 중에서도 특별히 교통운수 관련 운송산업이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것이 반드시 꼭 우리가 이번 공약에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도민들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 해저 터널에 대한 문제를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는 해저 고속철도 얘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최근에 대선 판세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대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 단정하고 싶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야를 오가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되면 될수록 안철수 후보는 결단을 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원하는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가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지지율이 고스란히 다 윤 후보한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100% 오진 않겠지만 상당수가 오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또 단일화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보다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도화된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집중 투자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진정성 가지고 어떤 그 논의의 장, 연대의 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토론은 해볼 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후보 양 진영 간에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대권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연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화의 논의는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그 확진자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비용이 226억 원이나 들고 동서원 관리만 잘하면 된다. 반대를 해서 논의가 일단 보류가 됐는데 이렇게 여야가 고민하는 게 결국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변수가 될까요? 저는 투표율로 보지 않고요. 저는 투표는 국민 누구나 이렇게 누려야 되는 신성한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거가 국가의 책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의 리더십을 뽑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투표에 참여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든 몸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다소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측이 적극적 투표청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망이 결국은 오미크론 변수를 낳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최근에 그 여야 대선 후보 그 배우자들이 과거 논란 때문에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 선거 막판에 이 배우자 관련 그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고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 집중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누가 강한가 그런 측면에서 결판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모든 후보자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가족들까지 검증받는 건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국민의 눈높이나 그다음에 어떤 현행법에 의거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이것으로 마치 무엇인가를 재단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한 것처럼 후보자의 어떤 미래 국가의 국정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좀 신경전이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시회 시작부터 국민의힘 김한국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좌남석 의장이 왜 대선판을 도의회에 끌어오느냐 이렇게 또 지적도 하셨고 앞으로 임시회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대결 구도가 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나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방의회도 이제 중앙정치의 어떤 축소판 아닙니까? 그렇다게 되면 정당 체제를 갖고 있는 도의원들도 그런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러한 분위기는 의회 초기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점하면서 민주당 속에서도 현 정부를 지지하고 또 다른 야당을 이제 많이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대선판을 도의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지적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과잉 견제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선 판세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안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반증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도의회 원내대표 연설
연설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좀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앞으로의 도민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예. 의회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후보 공약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보여. 예. 그거에 대해서 전함수 의장님이 지적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 이렇게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와 장소는 가져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민들이 저희가 가끔 이제 원지사의 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떠난 사람을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아니 저는 때와 장소에서 시기적절하게 그분이 제주도의 도정을 맡았기 때문에 예. 제주도의 삶이 정말로 좋아졌는지 그리고 자꾸 우리 민주당의 다수당이 지금 뭐 민선 이렇게 의회 11대는 그렇게 예. 우리 당이 당수당이긴 하지만 그 민선 6기 때는 지금의 국힘당이 예. 더 다수당이었고요. 예. 그런 책임들을 그때그때마다 어떤 책임에 대한 그 무거운 경중들을 따지는 건 맞지만 그걸 마치 예. 우리가 다수당이었는데 아니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조직은 도정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랑 협치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협치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난맥상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왜 도민들한테 진실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좀 예.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예, 임시의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주정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대선 조직들을 꾸려서 지금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직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조직이 상당히 많이 가동되고 예. 있는데 뭐 장애인 보도자료가 계속 오더라고요. 예, 장애인 복지본부, 청년본부, 예. 여성본부는 뭐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소상공인본부, 그다음 미래경제지원본부, 특히 이제 서민살리기위원회가 예. 중앙 조직으로 해서 제주 출범을 이제 내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안보본부, 4.3특위본부, 그래서 다양한 각계 분야의 어떤 그 본부를 꾸리면서 선거 조직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조직들이 가동됩니까? 저희도 뭐 상설적으로 청년과 노인과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민생의지로 위원회 뭐 이런 뭐 상설위원회 중심으로 예. 다 이제 이렇게 선거 조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별히 뭐 우리 기본 사회를 뭐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4050 예. 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방식의 기후 위기 대전환 예.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예. 특별위원회 형태로 또 다양한 이슈와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 그런 형태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선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도지사 선거 준비도 바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에 듣는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당은 대선까지는 예. 이제 저희가 대선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몰입하고 예.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특별히 다만 이제 당사자나 도민들을 만날 때 예.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 도지사의 공약으로 수렴을 하고 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국가 차원의 공약으로 제안을 하는 방식 그런 가교 역할은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활동으로 올인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됐고 특별히 지금 우리 도당은 뭐 그런 문제에서 뭐 불협화음이 있거나 개별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예. 성찰하는 마음으로 또 예. 도민들에게 다시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예. 된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출마 후보군 간에 뭐 물밑 경쟁은 벌어지고 있겠죠. 뭐. 아니 그거는 어디에서나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출마 후보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국민의힘에서 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모든 선거, 예. 개별 선거 운동, 지방 정가에서는 금지시켰잖아요. 개별 선거 운동을 이제 금지시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떤 자기를 후보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예. 선언을 하게 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윤 후보 당선을 위해서 뭐 모든 우리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그 후보군들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많은 상당한 후보군이 잠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후보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정리 말씀 먼저 강의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도민의 삶과 예.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예. 것이 선거이고 정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당의 노력과 그리고 도민들이 그동안에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지요? 예, 저희 국민의힘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발굴하면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운동 전략을 짜고 있고요. 또 정권교체의 그러한 역량을 담아내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우리 국민의 힘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지지를 통해서 예. 나라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 대선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를 양쪽이 다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진자 이동 동선이 공개되고 재택 격리를 하면 보건소에서 생필품도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이런 게 모두 중단돼 버렸습니다. 사실상 기존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서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재택 방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감도 커지고 많은 불편도 생기고 있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제주도민들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바뀐 방역수칙에 또 일상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참여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선 달라진 방역 시스템에 구멍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